그리고 저희가 사실 잠시 뒤에도 만나보겠지만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관련된 우리군의 대응은 이미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다 지난 정부에서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저희 화면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조만간 우리 기술로 군사 정보 정찰 위성까지 보유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또 더 강도 높은 대비 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 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훈련을 아주 전무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이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현 정부와 전 정부의 여러 얘기들이 있으니까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 또 전문가시니까 또 팩트 위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무인기 대비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최근에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 태세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다고 했는데 문 전 대통령이 어제 이재명 대표 만난 자리에서 이번 무인기 추적도 지난 정부에서 만든 레이더망으로 한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다 대비가 돼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네, 뭐 다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2017년도 6월에 북한 무인기가 인제에 떨어진 거 발견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도 굉장히 좀 대비 태세를 갖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장비가 없어가지고 이탈리아에서 장비도 좀 사오고 일단 그러면서 또 드론봇 부대도 창설을 하고 또 북한의 무인기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탐지 능력을 일단은 강화시켜 나갔는데 격추 능력을 강화시키는 게 좀 문제였습니다. 격추 장비는 아직까지 우리가 갖추지 못한 게 이번에 드러난 것이죠. 근데 그 사연이 뭐냐면은 격추 장비를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 걸 돈 가지고 일단 사오면 되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국산화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26년까지 지금 국산화 단계에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지금 무인기 사태가 일어난 것인데 우리 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죠. 실제 이제 탐지와 격추 장비까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니까. 다만 아쉬운 거는 격추 장비를 그때 미국이나 어디든 좀 사와서 한쪽으로는 현실적인 대비 태세를 갖추면서 동시에 국산화를 좀 병행하는 와중이었으면 이번에 좀 무인기 사태와 같은 큰 사태를 조금이라도 좀 충격을 완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분명히 대비한 건 맞는데 윤 대통령 지적도 또 맞아서 우리 군의 대비 태세 훈련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것도 같이 볼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대단히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쉬운 점은 있다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비판받을 수는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는 국민의힘 쪽에서는요, 과거 민주당이 이걸 무인기 침범을 두고 안보 무능이라고 비판했었는데 과거에는 훈련 연기 연판장까지 돌렸다, 훈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 때문에 이게 다 불거진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화면을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한미 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에 나올 것을 조건으로 8월에 실시할 예정인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결단해 줄 것을 제안한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조건부 연기는 비핵화 협상의 신호탄을 다시 쏘아 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라는 사실을 유념하여 용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여기는 전문가도 계시지만 민주당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략적으로 왜 이렇게 무인기 침범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 탓하는데 과거엔 좀 훈련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이 과거에 한미 연합 훈련을 좀 유예했으면 좋겠다, 훈련을 자체적으로 좀 연기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게 다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안보 지금 현재 무인기가 뚫린 하늘은 윤석열 정부의 지금 지켜야 될 영공인데 왜 전 문재인 정부를 탓을 하는지 좀 지겹지도 않은지 저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한미 연합훈련 부분에 연기하는 부분들이요, 그거랑 드론 봇 부대가 훈련하는 부분이 연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에서 저게 좀 연기가 몇 번 됐다고 해서 드론봇 부대가 훈련 안 했다, 장비가 구축이 안 됐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가지고 드론봇 부대가 훈련을 전무했다, 안 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들은 조금 좀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지금 현재 국방부도요,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도요,
드론 부대 훈련이 전무했다 하니까 국방부에서 훈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전 정부를 탓하거나 부대가 훈련 안 했다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예. 좀 실질적으로 다음에는 이런 안보가 좀 뚫리는 일이 없도록 조금이라도 좀 대비하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뭔가 국민들한테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들이 조금 더 국정을 운영하는 지도자의 태도로서는 올바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군은 또 바로 반박해서 그 전부터도 추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용어 선택 해프닝 아니었냐 뭐 이런 전문가의 분석도 있었는데 이 한미 한국형 핵 공유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노 이 발언을 둘러싼 여러 내막 얘기를 이번 주제에서 정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여의도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